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언제나 말썽을 부리죠. 지금도 부리고 있죠. 장애인 단체, 장애인 시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일 각을 세우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적, 용기 있는 지적이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당대표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전체 전국을 보는 시야가 너무 좁다. 결국 자기 정치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자기 정치 5년, 10년 뒤에 자기 정치 계산 너무 빠르다라는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당대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자기 정치에 매몰이 돼서 무책임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연일 얘기가 되면서 이제는 토론회를 하자, 무제한 토론회를 하자, 이런 제안까지 나와서 장애인 단체와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점거하고 출퇴근 시위를 벌이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걸 이준석 대표가 지적을 하면서 장애인 단체들이 이렇게 너무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동권을 비롯한 교육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위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과격한 것이 아니냐. 시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모든 정치 현상, 정치 메시지가 그렇듯이 전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잘못하면 굉장히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애인 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는 기간이 되니까 시위가 좀 더 격해졌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단체들의 시위는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모르지 않는데, 시민들의 불편을 좀 볼모를 잡고라도 시위를 해야 그 목소리를 누가 들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줄수록 시위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의 전달력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반대편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시민들을, 지하철까지 볼모를 잡고 시민들을 힘들게 하면 이게 지금 시위가 너무 과격한 게 아니냐. 서로 이렇게 언제나 찬반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준석 대표가 시민들의 불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장애인 단체를 비판한 셈이죠.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장애인 단체에서도 역공을 가하게 되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게 유불리를 따지게 되는 부분이고, 급기야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나서서 이준석 대표가 문제가 좀 있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 장애인들의 주장을 들어볼 만하고 장애인들의 시위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으로 균형감을 찾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 행태는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갈라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팬덤 정치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지금 팬덤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어떤 정치인이든 모두가 갖는 꿈이죠. 팬덤 정치. 자기 팬덤이 있어야 뭐든지 정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소위 대깨문, 또 태극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도 자기 팬덤을 갖고 싶다.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고. 문제는 당대표로서 이게 책임감이 있는 행동이냐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장애인 단체와의 갈등 부분요,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너무 큰 불편을 주면서까지 장애인 단체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문제는 치고 빠져야 할 때 전체적인 전국 그림에서 이 장애인 단체와의 갈등,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어느 대목에서 빠질 것이냐, 어떻게 균형을 잡아줄 것이냐, 전체 흐름에 있어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소극적으로 후퇴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는 언제나 실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당에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부담을 주느냐? 자신의 정치 행태가 시야가 좁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입니다. 5년, 10년 뒤를 보고 자기 정치, 자기 팬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난 대선에서 곧바로
여가부 폐지 그 부분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처음으로 내걸은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지지율 상승, 반등을 가져왔습니다. 20대 남자들의 환호, 박수를 받았습니다. 20대 여자들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가부 폐지를 가지고 20대, 30대 청년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성과를 올렸죠. 문제는 어떤 좋은 정책이든 어떤 좋은 공약이든 어떤 좋은 메시지든 말씀드렸다시피 반대쪽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역풍도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대녀들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지만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교묘하게 치고 들어갑니다. 대선 막판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대남만 챙긴다. 이대녀들은 소외되고 있다라고 사실은 선전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이대녀들이 반응합니다. 그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를 놓고 이대녀들이 비슷한 지지를 보이다가 선거 막판에 결과는 이제 압도적으로 이재명의 지지로 옮겨갑니다. 선거 막판에 한 10여일 만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대남을 겨냥한 여가부 폐지가 가져올 그 역풍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어떤 무마책을 갖고 있느냐, 이대녀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소홀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해서 대선 결과가 저렇게 박빙의 승부로 갔느냐, 예상 밖으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지만 가장 큰 것은 소위 이대녀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으로 쏠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뭐 개딸이다라고 하면서 이대녀들이 민주당에 입당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애인 단체와 각을 세우는 부분도 이 각을 세움으로써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역풍이 예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당장 이 부분을 공격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은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언제나 배려가 부족하다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정치라는 건 경쟁이니까요. 민주당 쪽이 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가부와 똑같은 겁니다. 여가부 폐지를 뭐 20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가부 폐지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꾸로 이제 선전선동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20대 여성들이 소외됐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은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약하다 이렇게 지적해 들어오면 이게 또 언제나 정치적인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감을 갖고 여가부 폐지에 따른 역풍처럼 대책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가부 폐지에 따른 역풍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준비를 했느냐. 장애인의 지하철 시위 부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역풍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균형감이고 정치적 폭이고 정치적 책임감이죠.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이 약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자질 면에서 취약한 것도 있고 이준석의 자신의 정치 계산, 자신이 노리는 팬덤 정치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이준석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준석에 대해서 사실은 뭐 탄핵 이야기도 있었고 이준석 지도 체제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주장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선출해 놓은 당대표를 당헌당규상에 결정적으로 위반하는 이런 또 정치적으로 뭐 선거에서 패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당대표를 탄핵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또 당대표를 탄핵함으로써 올 수 있는 또 그 역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많은 당원들이 자신을 탄핵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자신을 탄핵하려고 하는 그 당원들에 맞서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팬덤을 지금 만들어가면서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탄핵을 당할 만큼 지금 잘못했느냐? 탄핵을 정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 탄핵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면 이준석에게 적절한 견제 장치는 뭔가? 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내대표도 새로 뽑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를 통한 또 견제,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따라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곧 또 당으로 돌아올 텐데 안철수 위원장을 통한 견제.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은 이준석을 지금 견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손. 윤석열 당선인이죠. 이준석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적절하게 견제해 가야 한다. 직접 간접적으로. 이번에 이 장애인 지하철 시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한쪽으로 기울은 또 너무 길게 이 논쟁을 이어가면서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정치적 타격, 인수위가 받을 수 있는 정치적 타격에 대해서 빨리 윤석열 인수위가 나서서 균형을 잡아준 부분, 그런 부분이 적절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지금 당대표인 이준석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몫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